우리 SQ3R 기출해제에서 이제 두 번째 강좌 1강에서 너희들 굉장히 획기적인 걸 경험했지. 좋아. 이제 앞으로 쌤하고 배웠던 원칙을 꾸준히 적용해 나간다면 뭐 독서 1등급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거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일단 지문이 나오면 제일 먼저 문단의 기호를 붙이면서 문단의 기호를 이렇게 붙이고, 이 지문도 실제로 6문단까지 나왔고, 문단의 기호를 붙이면서 너희들도 집에서 수업을 하듯이 살짝살짝 말하면서 하는 거야. 2, 3, 4, 5, 6의 앞문장을 먼저 읽어보라고 얘기했지. 그죠? 근데 읽는 이유는 뭐냐? 읽으면서 앞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겠네. 그죠? 내지는 이 글 전체 흐름이 어떨까라고 예측을 해달라고 얘기했지. 아쉽게도 이 지문은 특별히 문단 앞을 읽는다고 예측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물론 눈치 빠른 사람들은 5문단, 6문단 앞문장을 읽어보고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두 개가 있겠네?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간에 이 지문은 이제 그렇게 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서론을 읽어달라고 얘기했지. 자, 서론을 읽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였어? 그렇지. 그래, 제재를 찾고 앞으로 나올 내용을 예측해달라. 근데 예측을 할 때는 최대한 DETAIL, 디테일하게, 그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예측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했지. 실제로 이제 이 지문 같은 경우도 1문단을 읽어보니까 이 글의 제재는 DNS 스푸핑이고, 이 글의 제재는 DNS 스푸핑이고, 1문단을 읽고 예측을 했더니 앞으로 나올 내용이 일단 첫 번째 도메인 네임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고, 그죠? 두 번째 IP 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고, 세 번째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 얘기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실질적인 이 글의 제재인 DNS 스푸핑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는 걸 예측을 했어. 여기까지가 SQ3R에서 S와 Q 단계라고 얘기를 했지. 여기까지가 이제 S와 Q 단계야. 그 다음에 이제 2문단서부터 마지막 문단까지는 읽으면서 구조 독해를 해라. 구조 독해를 할 때는 중심 내용, 중심 문장을 뽑아가면서 읽으라고 얘기했지. 중심 문장 찾을 때는 두 가지 원칙만 머릿속에 담고 있으면 돼. 첫 번째는 내가 SQ 단계를 통해서 예측했던 내용,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 나오면 무조건 중심 문장이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반적 진술과 구체적 진술이 있을 때 일반적 진술이 중요하다. 근데 만약 두 개가 충돌할 때는 1번 원칙이 더 중요하네. 오케이? 요런 얘기까지 이제 쌤한테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2문단을 독해를 했더니, 2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 봅시다. 2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들이 서로를 식별하고 통신하기 위해서 각 컴퓨터들은 IP, 즉 인터넷 프로토콜에 따라 만들어진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된다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제 내가 예측했던 내용 중에서 요거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문단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IP 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얘는 고유성을 가져야 된다. 그럼 얘가 중심 문장이 되는 이유는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이유 얘기해 줄게. 다시 한번. 일단 우선 1문단을 통해서 예측했던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문단 첫 번째 문장에서 IP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했지.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봐봐. 프로토콜이 뭔지 뜻풀이 해줬잖아. 이게 뭐냐면 얘들아, IP 주소는 인터넷 프로토콜이야. 근데 애들이 프로토콜이 뭐예요? 그러면 프로토콜에 대해서 구체적 진술을 해준 거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당연히 이제 126, 63일 예시가 나왔고, 그러면 이 문단은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이 되는 게 내가 예측했던 내용이기도 하고, 두 번째 일반적 진술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원칙에 의해서 얘가 중심 문장이 됐었지. 복습하는 거야, 얘들아. 이제 3문단 갑시다.
근데 또 IP 주소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자, 밑줄. 공인 IP 주소에는 동일한 번호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고정과 유동 IP 주소가 있지. 그럼 당연히 고정하고 유동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와. 그런데 아쉽게도 3문단 끝까지가 아니지. 3문단 맨 마지막 문장도 밑줄 걷지. 한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설 IP 주소도 있다. 자, 3문단도 IP 주소에 대한 얘기인데 첫 번째 문장이 일반적 진술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 진술 나오고 또 새로운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자, 그래서 3문단의 결국 내용은 뭐냐? IP 주소의 종류지. 자, 그런데 IP 주소에는 그죠? 어떤 IP 주소가 있냐면 공인 IP 주소도 있고 사설 IP 주소도 있고. 자, 공인 IP에는 다시 어떤 IP 주소가 있냐면 유동 IP 주소가 있고 그 다음에 고유 IP 주소가 있지. 고정 IP 주소가 있고 자, 유동 IP 주소가 있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IP 주소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2, 3문단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건 IP 주소는 고유성 가져야 된다 얘기하고 IP 주소의 종류에 대한 얘기가 이제 나온 거죠. 자, 이제 4문단 봅시다. 4문단. 이제 내가 예측했던 내용 중에서 요거밖에 아직 안 나왔는데 자, 4문단은 무슨 내용이 나올까? 자, 밑줄 거. 인터넷은 공인 IP 주소를 기반으로 동의하지만 우리 밑줄 걷었지.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IP 주소용 대신 쉽게 같은 도메인 네임을 사용한다. 아, 드디어 우리가 예측했던 내용 중에서 도메인 네임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어. 자, 그 다음 문장도 밑줄 걷었지.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해주는 DNS가 필요하며 DNS를 운영하는 장치를 네임 서버라고 한다. 오케이. 자, 도메인 네임이 뭔지 얘기 나오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 얘기가 나왔지. 자,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을 할 때에는 뭐가 필요하고 DNS가 필요하고 얘를 운영하는 게 바로 뭐다? 네임 서버다. 자, 중심 문장 찾는 1번 원칙. 내가 예측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중심 문장을 찾아낸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궁금한 건 DNS 스푸핑이 뭔지 궁금했지. 그런데 우리가 1문단은 꼼꼼하게 읽었잖아. DNS 스푸핑은 비정상적인 접속 과정이야. 그런데 비정상적인 접속 과정을 알기 전에 일단 정상적인 접속 과정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자, 그래서 5문단 첫 번째 문장 밑줄. 사용자가 어떤 사이트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을 살펴보자. 그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접속하는 과정이 구체적인 술로 쭉 나와. 읽어. 왜? 어디까지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술인지 읽어야 돼. 물론 읽으면서 내용이 이해가면 좋고 이해가 안 가면 이해가 안 가는 대로 그냥 읽어. 계속 그걸 이해하려고 여러분 또 읽지 마. 그죠? 자, 하여튼 5문단은 첫 번째 문장이 중심 문장으로 자, 얘는 첫 번째로 정상적인 접속 과정이 여러분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6문단에는 자, 6문단에는 두 번째 정상적인 접속 과정이 아니라 첫 번째 문장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자, 얘는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 다음에 어때? 구체적 진술을 쭉 나오고 뭐야? 이해가 가면 이해가 가는 대로 이해가 안 가면 안 가는 대로 여러분 읽는 거야. 자, 이게 SQR 첫 번째 R이었지. 리딩. 자, 읽을 때는 이렇게 중심 문장, 중심 내용을 파악하면서 읽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였지? 정리독해야. 정리독해. 자, 정리독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문을 읽으면서 이 지문이 글의 종류가 뭐고 그죠? 그 다음에 구조화를 시켜달라고 얘기했지.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종류는 두 가지밖에 없었어. 병렬식 그 다음에 비교 대조형. 그리고 병렬식 비교 대조형을 구조화할 때는 수직만 뒤로 내리고 나머지는 다 수평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지문을 구조하면 1, 2, 3, 4, 5, 6.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정리 독해를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R 리뷰 다시 읽는 거지.
자, 이때는 문제를 보거나 답지를 보면서 아, 이 문제는 어디를 봐야지? 이 답지는 어디를 봐야지? 그거를 확인을 해줘야 돼. 우리가 여태까지 지문 독해를 했던 게 여기서 시간을 줄이려고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지문을 독해할 때는 절대 한 문제씩 풀지 말고 일단 문제를 쓱 먼저 봐. 자, 우선 1번 문제를 봅시다. 자, 1번 문제. 자, 윗글의 프로토콜? 프로토콜이면 인터넷 프로토콜이니까 아, 얘는 일단 2, 3문단 쪽에서 답이 나오겠네 라는 생각을 가져주면 되고, 자, 2번 문제를 봅시다. 2번 문제는 가와 나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자, 가와 나, 가는 얘고 나는 얘지. 그럼 일단 얘는 5, 6문단. 자, 3번 문제는 일치 문제니까 특별히 문단의 범위를 좁히기 힘들고,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러면 실제로 DNS 스푸핑이 6문단이잖아. 그럼 얘는 일단 6문단 쪽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는 어휘고. 됐죠? 자, 4문단이 뭔가 비네. 자, 2, 3, 5, 6. 자,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게 너희들 뭐라고 그랬냐면, 자, 첫 번째, 3점짜리는 언제나 맨 마지막에 풀어. 자, 3점짜리는 맨 마지막에 푸는 거야. 왜?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 자, 그리고 또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게, 잘 봐. 우리 한번 같이 복습하자. 출제위원은 지문에 여백을 남기지 않아. 자, 출제위원은 지문에 여백을 남기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봐. 그러면 얘가 5, 6문단에서 나오는데 얘가 6문단이야. 그럼 얘는 6문단에서 답이 나오지. 그럼 아마도 얘는 5, 6문단 중에서 5문단 쪽에서 답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뭐 거의 100%에 근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쌤하고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자, 1번. 자, 이제 이거 이제 지울게. 자, 1번. 이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 진짜 재밌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 독서 수업을 딱 듣다 보면 애들이 되게 재밌게 해. 왜? 결국은 내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 너희들에게 맡길 거거든. 자, 너희들이 직접 해봐.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그냥 좋은 해설지가 될 거야. 이해가요? 그리고 너희들 이제 이 뒤에 우리 교재 뒤에 보면 과제물도 많이 있거든. 이 과제물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체화가 돼. 그리고 1년 내내 한 1년 정도 커리를 쓰면 독서 커리가 있어. 계속 듣다 보면 그냥 독서는 어느 순간 자기 걸로 여러분 딱 들어와. 걱정하지 말고. 자, 1번. 윗글의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지. 자, 이제 2, 3문단 위주로 보는 거야. 실제로 1번 답지 2문단에 있고요. 자, 2번 답지도 2문단에 있고, 있어. 찾아보면 있어. 똑같이 있어. 자, 3번 답지 일단 3문단에 있어. 자, 그런데 자, 4번 답지를 봅시다. DHCP를 이용하는 컴퓨터에는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사용자가 기록해야 된다. 얘들아, 분명히 이 문제는 2, 3문단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데 갑자기 네임 서버가 나오지. 자, 그러면 네임 서버에 대한 설명은 몇 문단에 나와? 4문단에 나오지. 자, 네임 서버에 대한 설명은 4문단에 나온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이거를 2, 3문단을 영어 좀 쓸게. 오늘 영어를 많이 쓰네. 디폴트로 두고 초기치로 두고 여기에 4문단의 정보를 종합을 해줘야 돼. 자,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거 여러 번 얘기할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 밑줄 거. 자, 3문단 밑줄.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다. 연필로 밑줄 거. 자, 연필로 밑줄 거.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3문단 밑줄 친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유동 IP 주소는 DHCP라는 프로토콜에 의해 부여된대. 자, 그 다음에 4문단 넷째 줄 연필로 밑줄 거. 유동 IP 주소를 할당받는 컴퓨터에는
IP 주소를 받을 때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으로 기록되지만 밑줄 걷지? 자, 그러면 지금 밑줄 친 3문단의 문장하고 4문단의 문장을 이렇게 왼쪽으로 묶어. 자, 두 문장 밑줄 걷지? 왼쪽으로 묶어. 묶은 다음에 여기다 이제 숫자 1 적어놔. 이게 뭔지 내가 얘기해 줄게. 자, 숫자 1이라고 적어. 자, 숫자 1이라고 적어. 자, 그러면 얘들아,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문장을 종합을 하면, 그 두 문장을 종합을 하면 4번 답지가 왜 잘못됐는지 알 거야. 자, DHC를 이용하는 컴퓨터는 유동 IP 주소지. 그러면 네임 서버의 IP 주소가 자동적으로 기록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잖아. 기록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기록돼.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몇 번? 4번이 답이 되는 거지. 얘가?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게 있어. 뭐냐면 우리 적어도 요 교재를 할 때는, 이 교재를 할 때는 이 SQL 기출의 재해석, 이제 요 다음에 이제 다른 게 또 나와. 다른 게 나오는데 일단 요 교재를 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는 시간에 신경 쓰지 말자. 정확성에 초점을 뒀으면 좋겠어. 정확성에. 시간이 아니라 정확성에 초점을 좀 뒀으면 좋겠거든. 자, 그런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못하더라도 너희들이 반드시 평소에 연습할 때 해야 될 게 있어. 자, 바로 뭐냐? 자, 거기 교재 10페이지. 자, 우리 한정적 독해, 미시적 독해까지 했지. 이제 5번 읽어볼게. 문제풀이 역과정 읽어봅시다. 맨 밑에. 연습을 할 때 문제풀이 역과정은 꼭 해야 됩니다. 어휘 문제나 논지 전개 방식을 묻는 문제를 제외하면 모든 문제의 답은 지문의 특정 부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푼 후 어느 부분에서 답에 대한 힌트를 뽑았는지 체크를 하는 과정은 문제풀이 시 주관을 없애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라고 얘기했죠. 자, 잘 들어. 위대하신 지모님이야. 자, 위대하신 지모님인데, 자, 여기 봅시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자, 17번 문제를 풀었어. 자, 17번 문제를 풀었는데, 자, 답이 2번이야. 그러면, 어쨌든 간에, 17번 문제의 답이 2번인 근거가 지문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야. 그죠? 아니, 17번이 2번이 적절하건 적절하지 않건, 분명히 2번 답지에 대한 근거가 지문이 있겠지. 그러면 2번 문제를 딱 풀고 나서 아, 이거에 대한 힌트가 어디 있었지? 해놓고 아, 지문 이 부분이었지. 그래서 여기다가 숫자 17을 이렇게 적는 거야. 이걸 문제풀이의 역과정이라고 얘기해. 너희들이 적어도 독서, 내가 수능 국어 3등급 이 정도가 목표라면 이거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수능 국어 1등급 정말 받아야 돼. 절실해? 그럼 평소에 연습할 때 독서에서 이 과정을 해. 이 과정을 하면 문제를 풀 때 주관이 없어져. 쌤이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안 해? 선생님이 국어를 되게 잘하는 이유는 선생님은 상식도 없고 고집도 없고 주관도 없어. 그냥 오로지 지문에 있는 데서만 답을 뽑아내. 세 마리에 가니? 그러니까 봐봐. 내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주는데 너희들 문제를 풀 때 봐봐. 자, 답이 2번으로 딱 나오면 쉬운 문제는 답은 2번 내. 그런데 정답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너희들 뭐를 하냐면 오답을 지워. 오답을 지워. 꼭 2개를 남겨. 나한테 상담해. 선생님, 저는 국어를 잘하는데요. 그래? 맨날 2개 중에 하나만 헷갈려서 틀려요. 그것만 잡으면 되는데. 아니, 그게 국어를 못하는 거야. 그게 국어를 못하는 거라고. 자,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려. 그럼 너희들 어때? 답지 2개 남지. 그래서 보통 그러잖아, 얘들아. 처음에 찍은 답이 답이라고. 고치고 틀려. 그리고 다음 수 고치지 말아야지. 또 고쳐서 또 틀려. 그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찍은 답은 거의 지문에서 나온 거야. 그죠? 그런데 나중에 나온 답지는 너희들 주관에서 나온 답지지. 그럼 얘들아, 우리 생각을 해봐. 2개 중에 하나가 남았어. 2개 중에 하나가 남았어.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가장 멍청한 짓은 2개가 남으면 자꾸 얘하고 왔다 가면서 이거 얘하고 얘 어떤 게 맞을까? 그러다 보면 어때? 자기가 생각한 게 맞지? 절대 그러면 안 돼. 얘들아,
두 개가 남으면 이 두 개를 지문하고 비교해야지. 얘는 지문하고 얘도 지문. 결국 모든 정답의 근거는 지문에 있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들 이런 주관을 없애려면 반드시 문제풀이의 역과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 반드시. 부탁. 문제풀이의 역과정보다 답을 내고 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이 지문 어디에서 나왔는지, 자, 그거를 여러분 뽑아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1번 문제의 답은, 자, 4번이 답이 되겠지. 자, 그러면 1번 문제의 답은 4번이고, 자, 4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3문단과 4문단의 내용을 종합해서, 자, 문제를 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3점짜리야. 오래 걸려. 맨 마지막에 푸는 연습을 해. 자, 그러면 이제 3번 문제서부터 갑시다. 3번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윗글을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이런 얘기가 나왔네. 자, 그러면 이거는 문제의 범위를 못 좁히지. 문제를 보고 이거 어디를 봐야 모르잖아. 그러면 문제 범위를 못 좁히는 일치 문제는 보통 다음 중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이걸 어떻게 범위를 좁혀? 이럴 때는 문제가 아니라 답지의 범위를 좁히는 거야. 1번 DNS는 DNS에 대한 설명은, 자, 여기 나왔지. 도메인 네임을 사설 IP 주소로 변환한다. 틀렸죠? 그쵸? 사설 IP가 아니라 공인 IP로 되니까, 자, 아웃이고. 자, 그 다음에 나는 여기서 오늘 문제풀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너희들에게 하나 가르쳐 줄 거야. 자, 거기에 나와 있는 2, 3, 4번 답지를 한 번에 쌤이 처리해 줄게. 자, 밑줄거. 자, 어디에 밑줄거냐? 자, 근데 2, 3, 4번 봐봐. 다 사설 IP, 공인 IP 뭐 이런 얘기지. 그러면 IP 주소에 대한 얘기니까 일단 2, 3, 4번은 2, 3문단을 봐야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연필로 밑줄거. 2문단. 2문단. 중심 문장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었지. 고유 IP 주소를 가져야 된다. 2문단 둘째 줄. 내지는 아니면 2문단 셋째 줄 연필로 밑줄거. 넷째 줄 밑줄거. 이 주소를,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이야. 연필로. 이 주소를 중복 지정하거나 임의로 지정해서는 안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소는 뭐야? IP 주소지. 자, 지금 밑줄 친 두 문장, 아무 문장에다가 숫자 3 적어놓고. 자,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IP 주소는 고유 IP여야지. IP 주소는 중복돼서는 안 되지. 즉 IP 주소는 무조건 서로 달라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부터 2, 3, 4번 답지를 봐. 다시 한번 풀어봐. 이거 정답률 봐봐. 37%야. 1등급을 가릴 수 있는 문제야. 고3 37%면 난이도 보통 2, 3, 2를 차지하는 문제지. 자, 2, 3, 4번 답지를 봐봐. 됐어? 자, 잘 들어. 잘 들어. 자, 지원 선생님 여기서 지문에 미남은 일찍 죽는다가 있어. 자, 그럼 답지에 최원영 쌤은 일찍 죽는다가 있어. 맞지? 자, 밑자 쌀밑자 이 새끼들아. 자, 미남이 일찍 죽으면 당연히 최원영 쌤은 일찍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자, 얘들아, 사람은 죽어. 지문에 있어. 그럼 답지에 최은영 쌤은 죽는 당연히 맞겠지. 왜? 답지가 범위가 좁으니까. 자, 그럼 봐. 2번 답지가 왜 맞느냐?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지. 그럼 당연히 여기 볼까? 여기 봐. IP 주소는 서로 달라야 되잖아. 그런데 IP 주소 안에는 공인도 있고 사설도 있지. 그러면 IP 주소가 서로 다르면 사설 IP 주소도 서로 달라야 되잖아. 자, 그러면 3번 문제의 답은 2번. 자, 그러면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고 3번하고 4번은 왜 틀렸는지 알겠지? 유동하고 고정도 둘 다 IP 주소니까 서로
같으면 안 되지. 동일하면 안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얘에 대한 힌트는 이 문단에 나왔고, 자, 2번 답지에다가 적어. 뭐라고 적냐? 자, 지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구체화했어. 자, 지문의 내용을 적절하게 구체화한 선지이기 때문에 이 선지는 옳은 선지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됐죠? 자, 얘는 이제 2분단의 내용 가지고 자, 문제를 풀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갑시다. 4번 문제. 자, 4번 문제. 자,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읽어봐. 자,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자,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걸 물었어. 자,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 DNS 스푸핑을 참고하기 위한 방법. 자, 그러면 DNS 스푸핑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나와 있는 4번 문제는 당연히 6문단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자, 그럼 이제부터 6문단 읽어봅시다. DNS 스푸핑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가져보자. 악성 코드에 감염되어 DNS 스푸핑을 행하는 컴퓨터를 공격자라고 한다.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특정 IP 주소를 묻는 지리 패킷을 보낼 때 공격자에게도 패킷이 전달되고 공격자는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낸다라고 그랬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잘 봐, 얘들아. 자, 여기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 자, 클라이언트가 자, 네임 서버에게 뭐를 물어보냐면 지리 패킷을 보내는 거야. 자, 여기 보자.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게 여기 잠깐만 볼까? 자,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환하는 게 이제 네임 서버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클라이언트가 네임 서버에 지리 패킷을 보내는 거야. 롯데백화점 IP 주소를 좀 가르쳐 줘. 그죠?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임 서버가 이 클라이언트한테 롯데백화점 이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지.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응답을 하는 거야. 뭐 이건 어려운 거 아니잖아. 물어보면 도메인 네임으로 물어보면 이제 IP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잘 보세요. 이 네임 서버가 아니라 이제 악성 코드에 감염되면 공격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리 패킷이 네임 서버에도 가지만 이 공격자에게 가는 거야. 그러면 자, 공격자는 6문단 두 채씩 올게. 위조 사이트의 IP 주소가 적힌 응답 패킷을 클라이언트에 보내.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공격자는 클라이언트에게 롯데백화점의 IP 주소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짝퉁백화점이 있어.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가 롯데백화점 IP 주소가 아니라 얘는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보내줘. 자,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이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 패킷보다 클라이언트에 먼저 도착하고 클라이언트는 공격자가 보낸 응답 패킷을 옳은 패킷으로 인식하 위조 사이트로 연결된다. 그러면 일단 얘도 보내겠지만 얘가 먼저 보냈으니까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이 클라이언트는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 접속을 하고 네임 서버가 보낸 응답은 어때? 나가버려라. 버려지는 거지. 요 과정이야. 이게 DNS 스푸핑이 되는 거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봅시다. 윗글과 보기를 참고할 때야. 그러면 이제 윗글도 중요하고 보기도 중요하지. DNS 스푸핑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자, 보기. 첫 번째 문장, 연필로 밑줄금. DNS가 고안되기 전에는 특정 컴퓨터의 사용자가 호스트라는 파일에, 그냥 읽을게, 모든 도메인 네임과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았고 클라이언트들은 이 파일을 복사하여 사용하였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숫자 4. 자, 그 다음 읽어볼게. 네임 서버를 사용하는 현재에도 여전히 클라이언트는 지리 패킷을 보내기 전에 호스트라는 파일의 내용을 확인해. 클라이언트가 이 파일에서 원하는 도메인 네임의 IP 주소를 찾으면 굳이 네임 서버로 안 하고 바로 주소로 접속해. 근데 IP 주소를 호스트에서 못 찾을 때는 그때는 네임 서버의 질의응답을 하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자, DNS 스패밍을 피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평소에 롯데백화점을 자주 접속해. 그러면 아예 호스트에 롯데백화점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적어 놓는 거지. 그러면 굳이 네임 서버에 물어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여기서 찾아가는 거야. 그러면 공격자에게 공격당할 여지를 안 남기는 거 아니야. 됐어요? 내가 평소에 수능 좀비에 자주 접속해. 그러면 수능 좀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미리 적어 놓는다고. 그럼 굳이 안 물어봐도 되잖아. 자, 그러니까 4번 문제의 답은 5번이 답이 되는 게, 접속하려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과 IP 주소를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의 파일에 미리 적어 놓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힌트는 6문단과 보기 첫 번째 문장, 보기 첫 번째 문장에 힌트가 나와 있어. 그래서 보기 첫 번째 문장 밑줄 친 데다가 숫자 4 적어 놓고, 자, 4번 문제의 답은 몇 번? 5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번 문제의 답이 5번이 답이 되는데, 자, 얘는 6문단과 그 다음에 보기의 내용 가지고 문제를 푼 거지. 자, 그러면 여태까지 풀었던 과정을 볼까? 1번 문제는 3, 4문단, 3번 문제는 2문단, 6문단. 그러면 1문단은 서론이니까 1, 2, 3, 4, 6 다 나왔네. 그럼 이제 나올 수 있는 건 5문단의 내용 가지고 문제를 내겠지. 자, 5번 문제는 어휘야. 어휘는 내가 어떻게 푸는지 나중에 여러분 특강 얘기해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 5번 문제는 그냥 답만 갈게요. 자, 2번이 답이 되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2번 문제를 풀어야 돼. 자, 2번 문제는 원래 5문단하고 6문단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냈는데, 일단 6문단 가지고 냈으니까 아마 얘 가지고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답은 1, 2, 3번보다는, 아니 4, 5번보다는 1, 2, 3번 중에 하나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 자, 보기는 가와 나에서 이루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동작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이해로, 자, 적절한 걸 물었어. 그럼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5문단을 봅시다. 자, 5문단. 자, 둘째 줄서부터 연필로 밑주고. 왜 이 문제가 오래 걸리냐? 어떤 한 문장을 통해서가 아니라 5문단 전체를 다 이해해야 돼. 자, 밑줄. 5문단 둘째 줄. 사용자가 방문하고자 하는 사이트의 도메인 네임을 주소창에 직접 입력하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그 사이트를 검색해 클릭하면 클라이언트는 기록되어 있는 네임 서버의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물어보는 질의 패킷을 보낸다. 계속 밑줄. 네임 서버는 해당 IP 주소가 자신의 목록에 있으면 클라이언트에 이 IP 주소를 알려주는 응답 패킷을 보낸다. 계속 밑줄. 응답 패킷에는 어느 질의에 대한 응답인지가 적혀있다. 계속 밑줄. 만일 해당 IP 주소가 목록에 없으면 네임 서버는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준 응답 패킷을 보내고, 클라이언트는 다시 그 네임 서버의 질의를 보내나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 자, 여기에다가 숫자 2 적어놓고, 그러면 이 내용이 이제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가면 이 문제는 틀리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이해가 가면 여러분 맞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봅시다. 자, 클라이언트가 자, 네임 서버에 자,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물어봐. 자, 이제 지리 패킷이야. 물어보는 거야. 롯데백화점의 IP 주소 가르쳐줘. 물론 요즘 같으면 쉬리 막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아리야 막 이렇게 가르치겠지만, 자,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이제 물어봐. 아, 선생님이 지금 평촌에 살고 있거든. 강의도 이제 평촌 청소라고 3번 수능과 논술학원에 살고 있는데, 평촌에 살다 보니까 자주 가는 백화점이 롯데백화점. 혹시 평촌 롯데백화점에서 보면, 자, 아는 체 가끔 가. 거기 우리 막내 아들 때문에 챔피언이라는 데가 있거든. 자, 기억난다. 옛날에 쌤이 롯데백화점에 딱 우리 큰딸이 어렸을 텐데, 큰딸이랑 롯데백화점 처음 생겼을 때 확 갔어. 자, 이렇게 둘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뚝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큰딸이 생뚱맞게 엘리베이터에 사람도 많은데, 아빠, 승현아, 아빠는 왜 야한 것만 봐? 이러는 거야. 그 사람들이 많은데 깜짝 놀랐지. 사람들이 이러고 있고, 얘는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고. 그때 내가 난 본 게 없는데, 그렇다고 내가 우리 딸한테 내가 뭐 봤는데 이러면 혹시라도 내가 이상한 거 봤으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막 당하고 있었어. 사람들 크크대고. 그래서 가만히 있어. 아빠 왜 야한 것만 봐? 계속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려가지고, 승현아, 아빠가 뭐 봤니? 그랬더니 내가 그때 여자 배구, 이렇게 여자 배구가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반바지 입고 하잖아. 그걸 보고 야한 걸 봤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승질이 나가지고, 야, 그게 뭘 야한 거야 막. 하여튼 나는 그 엘리베이터 탄 사람들한테는 되게 야한 것만 보던 사람들로 이제 인식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그게 이제 얘 초등학교가 돼. 딱 타면 얘가 시험을 한번 망친 적이 있었어. 나도 복수를 해야 되겠다. 승현아, 이번에 수학 42점 받았더라. 그랬더니 그거 경시대회로 뭐 계속 그런 얘기를 해. 탈 때마다 계속 그런 얘기했어. 그랬더니 얘가 결국 한번 이렇게 물더라고. 이 아빠들은 이상하게 이게 딸이 울면 좀 쾌감이 있어. 좀 그런 게 있어. 울어.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복수한 거라 그랬더니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겼던 적이 있는데 연락 유치해. 나 원래 그래. 자, 하여튼 쌤이 이제 롯데백화점에 얘를 좀 자주 들더라도 좀 이해하고, 내가 홍보하고 뭐 이런 건 아니야. 뭐 롯데백화점에서 뭐 이렇게 돈 받고 이런 거 없어. 자, 그런데 자, 봐봐. 내가 클라이언트의 네임 서버한테 지리 패킷을 보내서 롯데백화점의 IP 주소. 그래서 네임 서버가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클라이언트에게 가르쳐 주면 돼. 자, 그런데 이 네임 서버에 롯데백화점의 IP 주소가 없어. 자, 이걸 편의상 네임 서버 1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네임 서버 1은 알면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가르쳐 줄 텐데 모르니까 몰라. 그러면 뭐를 보내주냐면 클라이언트한테 네임 서버 2의 주소를 가르쳐. 나 모르니까 네임 서버 2에게 한번 물어볼래?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클라이언트는 네임 서버 2에게 다시 질의를 하지. 나 롯데백화점 IP 주소를 가르쳐 줘. 그런데 네임 서버 2에 롯데백화점의 IP 주소가 있으면 얘한테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가르쳐 주는 거야. 모르면 네임 서버 3의 IP 주소를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찾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가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문제는 뭐라 그랬어? 자, 2번에 1번 닫지 마. A가 2번 동작했어. 두 번. A가 뭐니? 질문을 2번 한 거야. 3번도 아니고 2번. 그러면 네임 서버 1은 롯데백화점 IP 주소가 없고, 네임 서버 2는 롯데백화점 IP 주소가 있겠지. 그러니까 2번. 만약 얘도 없었다면 3번 이상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없고 얘는 있으니까 2번만 이루어지지 않겠냐고. 자, 그러면 자, 지리 패킷이 2번 작동했다면 두 지리 내용이 모두 동일해. 맞지? 롯데백화점 IP 주소 좀 가르쳐줘. 그런데 뭐가 틀렸니?
수신 측도 동일하다? 수신 측은 뭐야? 받는 측이지. 첫 번째는 네임 서버 1이고 두 번째는 네임 서버 2니까 수신 측이 동일하지 않을 거 아니야. 1번 아웃. 자, 2번 봐봐. B가 두 번 동작했다면 B는 뭐야? B는 응답 패킷이지. 그러면 두 응답 내용이 서로 다르겠지. 왜? 얘는 네임 서버 2의 주소를 가르쳐주고 얘는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가르쳐주니까. 근데 송신 측이 동일하다? 다르지. 송신 측은 첫 번째는 네임 서버 1이고 두 번째는 네임 서버 2고. 2번 아웃. 자, 답이 3번이네. C가 뭐야? 다른 네임 서버의 IP 주소를 알려주는 패킷인가? 자, 얘들아, 얘가 롯데백화점의 IP 주소를 찾았으면 다른 네임 서버를 안 가르쳐주고 못 찾았으면 가르쳐주겠지. 그러면 C에서 A에서 지리한 도메인 네임에 해당하는 IP 주소를 네임 서버가 찾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지. 찾았으면 얘야 아니오야? 찾았으면 아니오지. 굳이 다른 네임 서버를 안 가르쳐 주겠지. 못 찾았으면 얘가 되겠지. 자, 그래서 2번 문제의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2번 문제는 5문단. 그럼 실제로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때? 2, 3, 4, 5, 6 다 나왔잖아. 이런 원칙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오늘 선생님하고 이제 1시간 동안 문제 푸는 방법을 배웠는데, 문제를 푸는 건 뭐냐면 지문을 놓게 하는 건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정확하게 풀기 위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단계가 한정적 독해, 미시적 독해. 자, 여기에 플러스 평소에 연습할 때는 문제풀이에 역과정까지 들어간다 라는 얘기죠. 자, 이제 선생님이 숙제를 좀 내주겠습니다. 자, 일단 거기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똑같은 지문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지문 독해하고 문제 푸는 거 똑같이 복습해. 옆에 인형 앉혀놓고 인형한테 똑같이 여러분들이 과외를 하는 거야. 야, 이 지문은 이게 중심 문제이고 이건 여기 봐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바둑 복귀하는 것처럼.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올 때는 교재 18페이지 지문을 똑같이 SQ3R을 적용해서 너희들이 해볼 수 있는 데까지 18페이지, 그 다음에 23페이지. 자, 요 두 지문과 문제를 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됐죠? 자, 재밌죠? 요 강의가 아마 선생님 생각에는 한 12번? 11번 정도면 끝이 날 거야. 하면 너희도 분명히 자신감 붙을 거고, 중간에 내가 숙제도 여러분 내주도록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진도 나가고 숙제 반드시 해오십시오.